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경선 후보자 토론 진행을 맡은 단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태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 토론은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총 대의원회로 마무리되며 후보자들의 공약 브리핑 및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학생회 공약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학생회 기호 1번 후보 가운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대의 단국의 커다란 물결을 2024학년도 제40대 도합총학생회로 입후보하게 된 기호 1번 정후보자 몽골학 전공 김태현, 부후보자 에너지공학과 여론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캠퍼스 라이프를 위해 저희가 내세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버스 개편 및 캠퍼스 간 버스 개설을 통해 학우분들의 원활한 통학 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총학생회 후보자분들께서 약속하시는 분야 중 하나이자 단국대학교 학우분들께서 학교생활 중 가장 불편을 겪으시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저희 역시 통학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수도권과 단국대학교 간의 통합버스를 다시 개설하고자 합니다. 단국대학교 인근 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타 대학교 통합버스 승차권 구매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학우분들께서 시내버스 및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서 겪으셨던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과 죽전 캠퍼스 간 버스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버스가 사라지면서 복수 전공을 하는 학우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캠퍼스 간 복수 전공을 하는 학우분들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버스 수와 시간대를 조절하여 원활한 학습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와의 소통을 통해 터미널, 역말 차고지 노선 시내버스 일부를 역말 삼거리 정류장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단국대학교로 오는 시내버스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내부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11번 버스 하나뿐입니다. 계속해서 11번 버스의 대차 간격 및 대차 수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아 통학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노선을 증설함에 따라 터미널에서 통학하는 학우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기존의 터미널 방면 셔틀버스 수를 줄이고 두정역 방면 셔틀버스 수를 늘림으로써 학우분들의 통학 환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둘째, 상명대학교 정류장, 역말, 교내를 순환하는 버스 개설을 통해 학우분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순환버스 노선은 역말, 교내 정류장, 학생회관, 의과대학, 상명대학을 순환할 예정이며 이 버스를 개설함으로써 자취하시는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천안 IC에서 하차하시는 학우분들 또한 편리하게 학교로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율곡기능도서관 연암실 시설 개편을 통해 학우분들을 위한 더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생회관 휴게시설 증설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인터넷 와이파이 개선을 통해 평소 겪으셨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학생증 디자인을 변경하고 학생증 기능 개선을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만큼 학우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증 디자인 변경을 진행하기 앞서 학우분들의 전반적인 의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단국대학교 어플 내 학생회 페이지를 재정비하여 학우분들과의 더욱 원활한 소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총학생회 주간 행사 및 공지사항을 게시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은 특정 SNS를 이용하지 않는 학우분들께서는 다소 늦게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아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음을 전제하였을 때 공평하고 올바른 소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개선 방안으로 단국대학교의 모든 학우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단국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단국대학교 어플리케이션 내 학생회 페이지를 재정비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공지하여 학생회 페이지에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불편 및 개선 사항을 항시적으로 의견 수렴과 동시에 신속한 응답으로 소통의 속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야외 공연장 보수를 통해 정기적인 공연 기획 및 학우분들께서 이용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버스킹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장소가 야외 공연장입니다. 하지만 야외 공연장은 관객석부터 무대까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야외 공연장을 보수하고 관객석에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공연장 보수 후에는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기획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무대 보수 시에 음향 장비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는 학우분들이 장비를 옮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수강 신청 전에 미리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우분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홉째, 기숙사 제도 및 복지 개선을 통해 기존 사생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생분들의 복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열째, 타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하여 학우분들의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만들고 학과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한째,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총학생회 임원 및 축제 준비 선발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열두째, 각 단과대 학생회장님들 및 오픈기구장님들 간의 중앙회의록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열셋째, 실용적이고 다양한 진료를 통해 학우분들의 더욱 다채로운 캠퍼스 라이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도합총학생회는 언제나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2024학년도 한 해 동안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큰 물결이 되어 계속해서 움직이는 도합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총학생회 기호 2번 공약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단국을 비추는 찬란한 순간.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학우 여러분. 2024학년도 제40대 윤술 총학생회 선거기 기호 2번을 부호한 정후보자 외국어대학교 영어과 1학번 노승원, 부후보자 강공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19학번 신동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윤술 총학생회 공약사항의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외 공연장 리모델링 및 버스의 대기장소 신설입니다. 야외 공연장은 음향장비 시설, 의자, 비가림막, 난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상 주변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재도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대기장소는 대기장소 확대 및 대기부스 설치를 예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셔틀버스 노선 추가 및 배차가 구축수입니다. 공약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팀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학우 여러분은 2%로 구성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강남 천안, 잠실 천안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셔틀 노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직원께서만 이용할 수 있는 죽전 천안을 통합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학우분들도 통합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숙사위원회 구성, 통금 완화 및 24시간 무인 카페 운영입니다. 공약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기숙사 행정팀을 방문했을 당시 학우 여러분의 건의사항에 대해 궁금하시고 반영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위원회를 층별로 구성하여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학교 측에 함께 건의할 생각입니다. 또한 무인 카페를 학우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밀곡 도서관 노트북 연락실 확대 및 학업 환경 개선입니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학술 정보 운영팀을 방문해봤을 때 시설 개선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우 여러분들께 전자기기를 사용하실 때 편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트북 연락실을 확대할 예정이며 콘센트 구비, LED 조명 교체 등과 같은 학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공별 맞춤 교육 멘토링 봉사활동 실시입니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기관에 방문했을 때 멘토링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기관을 통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죽전 캠퍼스 및 타 대학과의 문화교류 행사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죽전 캠퍼스 선거 후보자 및 학생팀과 연락해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선문대학교 총학생회 및 학생팀과 논의했고 이에 따라 죽전 캠퍼스 및 타 대학과의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플리마켓 및 공식 굿즈 행사 개최입니다. 공식 공약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개최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플리마켓은 학우 여러분의 물품 신청을 통해 필요로 하신 분께 안내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공식 굿즈의 경우 학우 여러분의 디자인을 반영하여 제작할 예정이며 학점과 같이 공동구매를 진행한 뒤 결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입니다. 공약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과 함께 대학생활 즐길 수 있는 공모전을 위한 학생증 리뉴얼 공모전, 행사 기획 관련 공모전, 교양, 과목 신설 관련 공모전을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 이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공모전이 있다면 반영하여 최대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 및 복수 전공생 수강신청 인원수 확대입니다.
공약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수강 신청 시스템을 확인해 봤을 때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기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스템인 1분의 신청 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추가로 캠퍼스별 단과대 문의드릴 예정이며 복수 정보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10번째로는 총학생의 공개 채용 및 면접 내용 공개입니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디지털 클리넷 스튜디오를 개관하여 면접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 내용은 녹화본과 파일을 정리하여 공개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약사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제 토론 20분, 공약 토론 2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제 토론 시 하나의 주제당 10분의 토론이 진행되고 각 후보당 2분간 기조연설을 진행한 뒤 후보당 각 4분간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 총량제로 총 8분 동안의 반론 및 재반론 시간이 진행됩니다. 4분간의 시간 아래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발언권 한 번당 질의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총학생회 첫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킥보드 관련 대책 방안입니다. 학교 밖 주변 및 교내의 킥보드 관련 시설 및 교통 상황 그리고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킥보드 사건 사고 속에서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계신지 각 후보는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기호 1번 김태현 여현종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합총학생의 킥보드 관련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킥보드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주차 관련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로 인해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학우분들께서 대략 6개 업체의 킥보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주차금지 구역 또는 주차구역 외에 주차 시 페널티가 적용되는 업체는 4곳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합중학생회는 킥보드 어플 내에 명확한 주차금지 구역 지정과 주차구역별 안내판 설치 등 학교와 업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주차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안전사고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킥보드 이용 실태를 고려하였을 때 골목, 차도,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우분들께서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킥보드 이용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며 교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 및 범칙금과 같은 규제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우분들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순환버스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는 킥보드 이용자 수 감소 및 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교내 가로등, 블록볼 및 도로 표시 등 설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기호 2번 오승환 신동윤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윤술총학생회 후보자 오승환입니다. 킥보드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술총학생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킥보드 관련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단국대학교 인근에 있는 동남구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총장님과 함께 킥보드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규정안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뒤 반영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영상을 일원행에 업로드하여 이소하신 분들에게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사고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해 보험 처리 방법 안내 혹은 학교 측에 상의한 후 단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배치할 생각이며 킥보드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주차 기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조연설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의 반론 및 재반론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했던 기호 1번 김태현 여현중 후보께서는 반론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주차장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물 뒤편을 위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내 차량 주차장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저희가 뒤편으로 배치한 이유는 지금 뒤편에 차량 주차장이 있지만 지금 앞서 단과대 앞에 있는
차량 주차장에 지금 무분별하게 킥보드가 주차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차를 돼 있을 바에는 뒤쪽으로 아예 옮겨서 조금 더 그 구역을 정확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과대 교학 행정진분들께 여쭤볼 거고 가능하다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기호 1번 우승환 신동 후보께서 반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황에서 블록 거울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거울은 어느 정도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시며 개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록홀은 학우분들께서 자주 다니시는 킥보드를 타고 자주 다니시는 길 위주 사이드에 설치할 예정이며 정확한 개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블록홀이 위치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호 1번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없듯이 그 안전수칙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시속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킥보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위치가 블록거울 설치한 위치가 다를 수도 있지만 시속에 관련돼서는 개선 사항이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속에 관련돼서는 킥보드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시속 제한을 걸은 걸로 알고 있으며 블록거울과 이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록거울은 현재 위치되어 있는 곳들 이외의 부분에 저희가 추가 설치한다는 말씀이었고 이것이 시속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블록거울이 있더라도 시속이 빠르면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속 관련된 안전수칙을 조금 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속은 25km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25km로 준비되어 있으며 이는 단국대학교 내에서만 시속을 유지한 후에 단국대학교를 벗어난 이후에 다시 시속을 증가하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구축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방안에 일거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블록거울 혹은 교내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해 저희는 안전수칙을 명시하였던 거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드릴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려면 건물 뒤편으로 건물 뒤편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럼 건물 뒤편으로 가는 사이에 차가 주차하는 공간에 가로질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고가 더 위험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뒤편에 있는 모든 곳에 주차장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 뒤편에 있는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에 킥보드 주차를 확대할 것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순환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킥보드라는 건 학우 여러분께서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서만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편리함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교내정량, 학생회관, 의과대학, 상황대학 정류장을 하면서 순환버스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교통체증 시간에 학우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보통 학우분들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아침 수업 시간에 늦었을 때 혹은 집으로 빠르게 귀가하기 원하실 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항상 학교 내에 있는 차들도 밖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학우들이 늘어난다면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우들이 순환버스를 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차와 킥보드가 부딪힐 일이 현저히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순환버스가 이를 완벽하게 대체한다기보다는 이 사고 유형률을 더 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4가지 중 두 번째 사항에 총장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총장님과 함께 킥보드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 같은 만남의 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간담회에 참여하는 학우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하는 학우분들은 그 통솔 인원은 일단 총학생회 인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간담회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학우분들이 모두 착석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1번 김태환 여행정보부장님 혹시 더 이상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마치고 두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학우분들과의 세부적 소통 방안입니다. 매년 일부 학생회는 학우분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소통에 대한 창구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하지 않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학우분들과의 세부적 소통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는 기호 2번 오승원, 신동현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윤술총학생회 부후보자 신동윤입니다. 학우분들과의 세부적인 소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술총학생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통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국대학교 총학생 홈페이지를 체계화하고 세부 내용으로 공약 이행도, 정책 자료집, 회의록, 활동사진,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총학생회 평가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공약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분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단국대학교 워크숍을 개최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학교생활 관련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생각입니다. 추가로 워크숍을 통해 타 단과대학과의 교류 문화를 형성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김태현, 여현종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분들과의 세부적 소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총학생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특정 SNS를 통한 소통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모든 학우분들에게 공평하고 신속한 소통이 될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화 총학생회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되 모든 학우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단국대학교 어플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플 내 학생의 페이지를 재정비하여 빠르고 정확한 공지를 할 예정이며 학생의 페이지 내 소통 창구로 관한 불편 및 개선 사항을 항시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동시에 신속한 응답으로 소통의 속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각 후보들의 반론 및 재반론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국대학교 어플 상에 있는 홈페이지 상에 있는 그 총학생 관련 그 어플 상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 상태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클릭해서 들어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 연동으로 되고 알 수 없는 주소라고 뜨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페이스북 주소로 연결되던 방식을 삭제를 하고 게시판 형식으로 개설하여 각 카테고리당 총학생 각 단과대별로 공지를 올릴 수 있게 개설함으로써 모든 학우분들이 총학생의 총대의원의 총동아리 앞에 각 단과대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평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총학생회, 총대의원협회, 총대의원협회 그리고 단과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총학생회로 어플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기구를 다 같이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저희의 원래 있었던 공약 사항이었고 공약 사항에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공약은 소통을 위한 목적이었고 그러한 소통 부분과 현재 토론 주제가 맞아떨어졌기에 지금 이러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도화총학생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저희의 공약이었던 홈페이지 세부 개설 및 공약 이행도를 올리신다 하셨는데 윤술총학생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단국대학교 홈페이지는 총학생회 페이지를 조직도, 국별 업무 소개, 공지사항, 활동 보고 내용 안에 공약 이행도, 정책 자료집, 회의록, 활동사진, 질의응답 등을 구성하여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부 후보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안은 현재도 총학생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조직도를 아는 것이 소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대한 부분은 각 조직도별로 국별로 소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별로에 관한
세부적인 상황,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 학우 여러분들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소통 창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SNS는 신속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공평하지 않고 신속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지 않는 학우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학우분들마다 정보를 접하는 때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통 이제 중학생의 행사나 공지사항들이 각 단과대 그리고 학회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 또한 확인을 하시는 시간에 따라 학우분들께 전해지는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현재 저희 백야 총학생회가 이용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저희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개설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픈 채팅방에는 모든 학우분들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검색창에 백야 총학생회를 검색해 주시면 모든 학우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건의사항을 받는 것은 오픈 채팅으로 가능하나 학생회가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참여하려면 오픈 채팅으로 이를 공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학회장님들이 과 대표분들을 통해서 학과별로, 학년별로 공지를 하고 있고, 이는 과 대표분들이 형식적으로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지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통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번 부분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학생회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 주최하는 평가를 진행하여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직접 참여가 어려우신 학우분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질문을 받을 예정이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학교 관계자분과 함께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학교 관계자분 초청이 어려울 시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평가 내용을 학교 측으로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영상 촬영 및 파일 정리 후 홈페이지,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별 건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받기 위해 단과대별 학생회장, 학교별 학회장을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를 하셨는데 이는 어떠한 방식에 의한 평가이며, 또한 단과대 학생회장님들과 학회장님들이 총학생회 임원에 대한 소속은 아닌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필수 참여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학생 평가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방식은 공약 이행도를 확인하고 추가로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 자치기부장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자세한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총학생회 내에서 주최하고 각 단과대별 학생회장님과 학회장분들께 요청해서 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부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현재 총대위원회가 하고 있는 공약 이행도가 부족하다 생각하셔서 총학생회에서 한 번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총대의원회 분들께서 하시는 대의원 총회는 정말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정기적으로 학우분들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가 주최해서 행사를 주최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대의원 총회는 매 학기별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학우 여러분들 궁금증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신속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속하게 주신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입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워크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며 어느 시기에 어디서 진행하시고 어떠한 학우분들이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목대학교 학생회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행사인 확대 간부 수련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우 여러분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련회, 워크숍 등의 행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과 함께 당목대학교를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 생활 개선 관련 포럼의 자리를 만들고 타 학과대와의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기호 2번 오승원 신동현 후보자님께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세부적 소통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오고 가서 학우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들께서는 이 학우분들과의 세부적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학우분들과의 세부적 소통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마디씩만 말씀해 주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소통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옆에 곁에서 같이 머무르며 소통에 대한 답변을 대기하는 상태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이란 저희가 내세운 공약 이외에도 학우분들께서 말하시는 점들이나 애로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수렴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더 크게 학교 측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주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토론 시간입니다. 공약 토론은 총 25분으로 구성되어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 반론하는 시간입니다. 발언권 한 번에 질의는 한 번만 가능하며 질의는 90초, 답변은 100초를 넘길 수 없습니다. 각 후보는 서로에게 지나친 사적인 질의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언권은 기호 1번 김태현 여현종 후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약 관련 질문 드리기 앞서 정 후보자님과 부후보자님께 총학생회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각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백야총학생회로 39대 백야총학생회 부복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총학생회를 해봄으로써 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당국대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6대 사회복지학과 지음학생 학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족함을 찾았고 그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점을 기반으로 해서 총학생회 입후보하여 당국대학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통학버스 개편 및 캠퍼스 간 버스 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대학의 승차권 구매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논의가 된 곳이 있을까요? 또한 만약 논의된 곳이 있다면 어느 대학교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대학에 연계되었을 때 학우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점이 있을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근 대학교인 상명대와 호서대 셔틀버스의 경우 죽전 및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명대 차기 총학생회 후보자님과는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호서대 차기 학생회장 회장 후보님과는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명대 차기 학생회장 후보님께서는 협의 과정 중에서 당국대학교 학우분들께서 해당 상명대학교 통학버스 선착권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당선이 될 시에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당선이 될 시에는 더욱더 자세하게 협의 내용을 나아갈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차기 총학생회장 분들과 연락이 된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신 그 학생 지원팀 분들과는 아직 상의가 안 된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학생팀 교직원분들께는 말씀은 드렸으나 아직 저희는 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던 정보로는 취소 신청 지연제를 기반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교무처 학사팀이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 공약상 9번에 말씀하셨던 1분 안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수강 신청 시간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
취소 신청 지연제에 대해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현재 수강 신청 시스템을 1분만 열어두는 것이 아닌 시간을 확대하여 신청하시기 편하시도록 구성할 예정이며 수강 신청 가능 시간대를 증설하여 대기 시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과대학별 혹은 학과별 교수님들께 복수 전공생 인원수 확대 관련하여 협조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공역사항 9번에 후보자님께서 쓰신 부분을 보면 1분 안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수강 신청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교무처 학사팀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제한 시간이 따로 없으며 취소 신청 지연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분 또는 혹은 5분 이러한 제한 시간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지금 학우분들께서 이 시스템 수강 신청 정보 시스템이 바뀐 이유 중 하나가 그 수강 과목을 사고파는 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닫히고 나서 다시 열리는 데 시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1분 동안 바꾼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공약사항에서는 학생들이 혹은 학우분들께서 수강 신청을 시작한 후에 9시, 예를 들어 9시에 시작을 하시면 9시 1분에 클릭을 하지 못하면 닫힌다고 명시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인지하고 계신지를 여쭤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10시, 지금 현재 10시, 12시 등등으로 해서 수강신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수강신청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10시에서 10시 1분 사이까지만 수강 장방을 담긴 등록된 수강신청 과목만 수강신청이 가능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수강신청 1분 이후에 수강신청 10시 2분에 관련돼서 클릭했을 때 이미 담겨지지 않는 과목이라고 해야 되고, 다음 시간은 12시에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럼 학우분들께서는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 공약은 그런 1분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이 지금 바로 하지 못하는 점에서 개선 사항이 있다 하고 개선을 하자고 공약 사항을 내세운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무처 학사팀에 전화를 드렸을 때에는 사고파는 행위 때문에 취소 및 신청 지연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또한 1분이 아닌 인기 있는 강좌는 30초만 해도 닫힐 수 있으나 인기 있는 강좌가 아닌 경우에는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작성해 주셨던 공약사항들을 토대로 저희는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오늘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순환버스 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에서 교내 정류장, 학생회관, 의과대학, 상명대학교를 순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옛날에 의대 전문 쪽으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 문이 닫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의과대학에 열려 있었던 것은 서로 왕복 차선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사고가 잦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출퇴근 시간, 다른 학교 내 관계자분들이 아닌 다른 출퇴근 관계자분들이 학교 교내를 통해 도로를 이용하였기에 잦은 사고가 났었고, 저희가 말씀드린 순환버스는 일반 통행이며 황금추어탕을 위치한 연말, 탐탐, 학생회관 혹은 약학대학, 의과대학을 통해 의과대학 정문을 통해 나와 다시 상명대학 정류장 앞에서 정차 후 그 후에 다시 연말로 도는 그런 일반 통행형 순환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 및 수도권 통합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만일 해당 공약이 안 될 경우 대체하실 공약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내세운 공약 방법으로는 강남 천안, 잠실 천안 교직원용 주총 캠퍼스 셔틀버스를 하고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 인원이 많은 시간대에 배차 간격을 축소하고 하차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공약사항을 내세웠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 같이 저희가 다른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셔틀버스에 대한 학우분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고, 그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는 그 셔틀버스 배차 간격을 두정역과 천안역으로 좀 더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9대 대갈총학생회 부복지위원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복지위원장에 계실 때 강남, 잠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고, 또한 결국은 이 같은 일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남 및 수도권 통합버스는 개설이 안 된다고 답변하신 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부복지위원장인 오승원이 아닌 그 총학생회장 이건묵 회장님께서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타 지역과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러면 통학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그 터미널 그리고 두정역 셔틀버스를 증설하는 곳이 저희는 셔틀버스 신설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타 대학과 통합승차권을 구매하는 공약을 내세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제도 및 복지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기사 통금 시간이 시험 기간 일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숙사 통금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시험 기간 중에 통금 시간이 해제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저희가 기숙사 통금 시간에 관련하여 공약사항 제출 이전에 기숙사 행정팀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기숙사 행정팀에게 시험 기간에는 학우분들이 공부하느냐 혹은 깜빡하시느냐 통금 시간 신청을 못했기에 이와 무관하게 자동 통금 신청을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봤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팀 분들도 시험 기간의 특정 한에서는 학우분들이 도서관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혹은 학교 인근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는 수요조사가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공부하는 학우분들이 시험 기간에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성인이 된 학우분들을 어떠한 방법이나 규제로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숙사 행정팀에 방문하여 시험기간 통금 완화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통금 제도 폐지를 여쭤봤는데 똑같은 책임과 관련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20살이 된 성인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가 맞지만 학교에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학우분들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 행정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는 특정 기간인 시험 기간을 향해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시험 기간에는 해당 책임을 학우분들이 공부하는 학습 시간에 쓴다고 저희는 판단하였기에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시죠? 후보자님께서 자꾸 책임을 하시는데 책임은 기숙사 행정팀에서 드린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공약으로 내세운 총학생회님께서는 총학생회 당선이 된다면 그럼 기숙사 행정팀과 같이 책임을 물으실 게 아닌 기숙사 행정팀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까?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기숙사 행정팀과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할 것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통금 폐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미리 인지시켜드리고 혹은 안내문 혹은 학사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함께 책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통금 폐지가 아닌 시험기간 및 통금 완화,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통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 통금 완화도 결국은 책임을 어떤 식으로 미루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숙사 행정팀과 더 얘기를 많이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번 공약 중 특정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자와 행사 추진에 대해 논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특정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자는 3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후보자분들과 협의가 된 공약인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후보자분들과는 연락이 안 됐고 그중 한 후보자분과의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후보자 중심이 아닌 저희는 교학 행정팀 학생팀 교직원분들과 연락을 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쪽 후보자만 얘기를 하시고 학생팀 교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말씀인데 만약 그 후보자분이 당선되지 않고 다른 후보자분이 당선되어서 해당 사실을 알고 계신 후에 교류를 안 하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봅니다. 교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적극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OT를 통해 비대면 강의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OT를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학우 여러분들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OT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OT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OT를 비대면으로 시행함으로써 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로 인해 수강 신청 시에 그 OT 영상을 미리 수강 신청 전에 원하시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한 다음 수강 신청 시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OT를 대면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교수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당장 개교기념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개교기념일은 학사 일정상 공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교수님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약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교수님의 재량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약의 명칭은 온라인 강의 적극 활용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 공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기숙사 사생분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여쭤보며 또한 기존 기숙사 식당이 자리하던 장소에 무인 카페 입점 시 더 이상 기숙사 식당 입점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실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불편하신 점 물어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불편하신 점은 모르지만 불편하신 점이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하신 점을 말하기에는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식당이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3년간, 2년간 저희가 기숙사 행정팀에 여쭤봤을 때 수요가 많지 않아 지금 기숙사 식당에 들어오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1,000원의 아침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식사를 하시지 않고 점심에는 다른 학우분들이 식사를 하시지만 저녁에는 또 기숙사에 사시는 학생분들이 문화를 체험하러 나가시고 그리고 식사를 밖에서 하시고 배달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기숙사 식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그 자그마한 식당이 하나 요번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식당이 되기 전까지 무인 카페를 개설할 거고 무인 카페가 잘 운영이 된다면 식당보다 무인 카페를 더 운영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는 현재 학교에도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우분들은 학생회관과 거리가 굉장히 멀며 방학 때에도 기숙사에 살고 계시는 학우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식당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혹은 학교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 끊임없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저희도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그곳을 만약 무인 카페로 개설한다면 다른 사업권으로 넘어가 더 이상 식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그런 무인 카페 입점 후 기숙사 식당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 게 맞습니까? 일단은 무인 카페 그 입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숙사 행정팀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기숙사 식당이 지금 계속 추진 중이긴 하지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숙사 식당이 들어오면 좋지만
저희는 무인 카페, 24시간 무인 카페가 운영된다면 더 좋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숙사 식당을 무인 카페로 변경하게 된다면 조리 시설이 없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조리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저희는 무인 카페 입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환 신동현 후보자님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끝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청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학생회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자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이재영입니다. 양팀 경선하는 과정 열심히 준비한 거 있어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총대분께서 준비한 킥보드와 학우와의 소통에서 킥보드 자체를 해결한다는 쟁점이 두 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1번 후보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대적인 효과를 누리겠다는 쟁점이신 것 같고, 2번 후보는 이제 그 킥보드 자체를 이제 어떻게 통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킥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주차가 문제이냐 아니면 주행이 문제이냐에 따라서 두 분의 입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 두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쟁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숙사, 도서관, 셔틀버스 등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제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강의실과 관련한 개선 사항이 있으실지, 그리고 만약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많은 것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만약 학생처나 아니면 총장님과 대화해서 등록금 인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이를 관철하실 건지 아니면 포기하시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실 건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양팀 후보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실 혹은 다양한 다른 공약들에 대해서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예산적인 문제는 등록금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금은 몇 년째 동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당선이 된다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저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닌 등록금 심의위원회 참석 전 등록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위원회와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인상이 된다면 학우분들께 해당 인상이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총학생회 측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며, 만약 인상이 되지 않을 시 저희들의 공약에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면 타 분야에서 사용돼야 될 예산을 해당 공약이 좀 더 학우분들에게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학교 측에 더욱더 큰 목소리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등록금에 대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항상 총장의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전할 예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서 단국대학교에 있는 학우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등록금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여 총장께 지속적으로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몽골학과 21학번 김민준입니다. 저는 기호 2번 오승환 신동현 후보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 3번의 기숙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숙사위원회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이 되며 위원회에 선발된 사생분들에게 돌아오는 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숙사위원회에 예산이 투입이 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에 더해서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면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위원회를 층별로 저희는 구성할 생각이었습니다. 층별로 구성하여 각 층에 있는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기숙사 관계자분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장 개선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기숙사위원회 관련해서 입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선된 후에 학생 행정팀과 건의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숙사위원회 예산이 투입이 될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숙사 행정팀에 관해서 방문하여 여쭤봤을 때는 그 기숙사 관계자분들께 여쭤봐서 그 기숙사 관계자분들께서 협의한 결과 그쪽 외부 업체와 관련돼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기호 1번 김태현 여현정 후보자님께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에 인터넷 와이파이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학우분들이 인터넷에 대한 불안정한 연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와이파이를 개선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및 인터넷 개선 관련해서 천안캠퍼스 정보인프라팀 팀장님께 찾아뵈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현재 와이파이 및 인터넷 속도 저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후화된 기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 시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전자기기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와이파이 및 인터넷 속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장기적인 등록금 동결 문제로 투자 순위가 좀 밀린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임 총장님께서 IT 관련하여 관심이 많으신 만큼 저희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며, 이렇게 피력할 경우 문제는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자원경제학과 4학년 정혁입니다. 두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킥보드 운행에서 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이제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는 도로의 폭이 넓지가 않고 또 언덕이 굉장히 많아서 킥보드와 이제 보행자 혹은 또 차량 간의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다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 또 주차 문제, 또 그런 문제로 인해 인원도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대학들은 교내에 이제 킥보드 출입이나 이제 통행을 금지하는 추세로 많이 변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후보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도합 총학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대학과 우리 단국대학교를 비교하는 것은 위치적이나 혹은 지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학교는 현재 영말 혹은 상명대학교에서 거주하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거주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통학시간은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가 걸립니다. 타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도보로 통학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많기에 킥보드를 아예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당년도나 혹은 후년도에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지는 업체 측과 함께 해야 하며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2번 윤술총학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교육부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만들고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국대학교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리하여 단국대학교 관계자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총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때 킥보드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안드릴 예정이며, 학우 여러분들께 킥보드 이용하실 때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학과 1학번 안정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도학 총학생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비대면 강의 확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토론 시에 부의장님께서 OT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대면 강의를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SNS 공약을 참고하여 이해했을 때는
수강 신청 전 OT 강의를 확대를 해서 비대면 수강 신청에 있어서 수강 신청 전에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늘리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후보자 토론 시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옳은 내용인지 아니면 SNS 공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옳은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우분께서 말씀하신 SNS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되어 있는 저희 공약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내세운 공약은 오리엔테이션을 비대면으로 촬영한 후에 그 이후에 수강 신청 전에 학우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의 공약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약을 저희의 임기 중에 1년짜리 공약이 아닌 저희가 한 학기씩 데이터를 축적하여 그 이후에도 학우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보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약을 적어두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인스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술 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우분들과의 세부적 소통 방안에 대해서 총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라는 답변으로 실질적인 공약 사항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 같아 한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우분들을 초대하여 진행하는 간담회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빗담 총학생회에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참여하는 학우분들이 하나도 없어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총장님과의 대화 혹은 학생팀과의 대화 이런 대화를 학우분들의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대면으로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고 저희가 내년 2024년으로 도입할 당시 저희는 코로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점점 더 대면 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 여러분들께서 수요를 몇 분 정도 오실지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수요가 맞지 않는 시 저희는 그 총장님과 간담회를 비대면이라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하실 때 줌으로 같이 이완 생중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줌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통해 그 간담회 현장을 공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23학번 김한이라고 합니다. 기호 2번 후보님들께 질문드리려는데요. 네 번째 공약인 율곡 도서관 노트북 열람실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노트북 열람실은 B와 D 열람실을 알고 있는데 혹시 확대하신다면 기존의 A, C 등등의 열람실을 줄이고 확대하신다는 것인지 설령 그렇다면 기존에 A, C 등등의 열람실 쓰시던 분들이 노트북 소음 때문에 그런 불만 상황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쭤보려 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 열람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확대할 예정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보고 건의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차선책을 돌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선책은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열람실에 대한 노트북실은 총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총 지금 열람실이 총 3개의 라인으로 총 2개씩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트북 열람실에 관련된 옆에 대한 소음이 노트북 열람실이 있고 옆에는 그냥 일반 열람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2곳을 노트북 열람실 확대하고 그 이후에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열람실로 구축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식품관과 1학번 추성훈입니다. 기호 2번 후보자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 자료집에 의거하여 7번째 공약 사항에 플리마켓 진행에 대하여 적혀 있는데 현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에서 1학기, 2학기 전공 및 교양체 플리마켓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해주신 학생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한꺼번에 학우분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플리마켓은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플리마켓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더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실 텐데 돈거래가 진행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플리마켓을 진행할 때 총학생회의 역할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연락수단 연계 및 물품을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당해야 될 그 학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격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병리학과 19학번 배진호입니다. 1번 후보자님께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생활했던 당시 수업을 듣기 위해 보건과학관까지 가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으로서 순환버스는 참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환버스가 연말 학생회관, 의대, 상명대 순으로 일방통행하여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의대 쪽에서 상명대로 나가는 길은 단국대병원을 통하여 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단국대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구체화하시는지 여쭙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의과대학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주차장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하차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의과대학 앞 농구장에서 하차를 저희가 순환버스를 요청할 것이며 해당 주차장은 버스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차이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동물정학과 18학번 안영빈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시험기간에 도서관 이용자가 월등히 많아졌는데 현재 도서관 3층 라운지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는 여름에 냉방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3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이용하지 못하고 나오신 학우분들을 많이 뵀는데 후보자분들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윤술 총학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서관을 직접 행정팀을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냉난방 시스템보다 저희가 지금 앞서 진행된 예정인 LED 조명 교체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교체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서관 관계자분과 이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받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한 조명 또는 환기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 21학번 이예진입니다. 기호 2번 후보자님들께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주제인 킥보드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킥보드 안전교육 강의를 이러닝에 업로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수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인지 그리고 학우분들이 이 인센티브만을 위해서 동영상을 틀어놓기만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그걸 영상 시청할 시에 마일리지 제도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별 챕터별로 퀴즈 같은 형식을 마련하여 퀴즈를 진행하고 그 강의를 시청했을 시만 풀 수 있는 퀴즈를 마련하여 그 퀴즈를 진행하고 그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동학 전공 김승환입니다. 일단 두 후보자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가 충청남도 제1의 대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나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후보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남도지사 김태흠 지사가 천안 안서동 대학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서 충청남도의 특색이 있는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총학생회 후보이신 만큼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는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소셜 벤처 육성 거점 조성과 청년 생활 지원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세부적인 우선순위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총학생회 분들도 직접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의견을 나눠보실 기회가 생기실 텐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총학생회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우실 건지 또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도합총학생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해당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당국대학교 총학생회 측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간도 있다라고 답변을 전달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학우분들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혹은 학우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며 저희가 또한 계속해서 학우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인 시설 혹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 시설과 교육 파트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련돼서 청년 정책 지원에 관련돼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들의 소통을 네이버 폴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듣고 그분에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당국대학교 야외에 있는 시설은 천안시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가 받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여서 좀 리모델링하고 학우여러분께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후보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총학생회 후보자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